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큐레이터 박성훈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움에 놓인 아이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부모를 따라 성장기 한국에 온 아이들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가운데 30%는 공교육도 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더 큰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환자는 물론 간호하는 가족 모두 지치게 마련이죠. 모국과 먼 타국에서는 더욱 그럴 텐데요. 호주에서는 암으로 투병 중인 동포들을 위해 한인 이웃들이 봉사에 나섰습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책에 나섭니다. 중증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동포 봉사단체 회원들입니다. 주말마다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면 병마와 싸웠던 아픈 기억까지 씻겨내려갑니다.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우울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좋은 공기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유익이고요. 지난 2016년 출범한 이 단체에는 암이나 중증 장애처럼 오래 투병을 해야 하는 회원들도 가입돼 있습니다. 병과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는 물론 가족도 지치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경험과 고통을 나누면서 고통스럽고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라는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간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외 나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좋은 말씀들도 서로 나누고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쏟고 이렇게 뭐가 재충전되고 그래요. 봉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재활치료센터나 양로원을 찾아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재능 기부로 동포 이웃을 돌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슴과 가슴끼리 마음과 마음끼리 서로 소통이 되면서 표정이 없던 분들이 표정이 살아나고 눈물을 흘리고 손뼉치고 웃고 같이 노래하고 이러는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 이상의 그런 큰 결실이 참 매달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암 환우들에게는 시급한 그거예요. 몇 년 이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는 세계 수준의 암 전문 의학 지식들 이런 것을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아픔을 절반으로 줄여가는 동포들. 앞으로는 한인 사회를 넘어 현지 다문화 사회를 모두 끌어안는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전통 악기가 서양 악기보다 더 낯선 게 요즘 현실입니다. 미국 댈러스에는 13년 역사의 한인 사물놀이패가 있는데요. 이들에겐 좀 특별한 점이 있다는군요. 김길수 리포터가 사물놀이패 다우를 소개합니다. 북제비의 흥겨운 선창으로 시작된 사물놀이. 우리가락이 무대를 꽉 채웁니다. 미국 오스틴의 한인 고등학생들이 이끄는 사물놀이패 다울의 무대입니다. I thought the performance was great. It was fun music and that was great to witness. Yeah, it was good. I enjoyed it very much. 보통 한인 사물놀이 단체와 달리 다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단체 출범부터 운영까지 모두 동포 청소년의 힘으로 꾸려져 왔습니다. 사물놀이 관련 책과 동영상 자료를 스승삼아 매주 2시간 넘게 연습한 지 13년째입니다. 다울이 13년 동안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 위에 한인들이 많이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금 이런 관심들이 우리 단체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다울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울은 동포 행사에는 물론 아시아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지역 행사에도 초청받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한민족 정체성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계승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타지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도에 대한 굉장한 의의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도 저희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는지 저희 문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한테 상기시켜주는 그런 데도 좋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직 청년 10명 중 8명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귀 기울일 만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제 영토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기업, 한상 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우성입니다. 한상은 이제 중국에서 화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한테는 한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지구촌을 무대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영역의 한국계 비즈니스맨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저희 재외동포재단에서 하고 있는 한상 청년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지구촌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한상 비즈니스맨들이 갖고 있는 업체 이것도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 두 그룹을 저희가 같이 만나게 해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한상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2015년도부터 출발해서 작년까지는 매년 150명의 인턴을 선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취업률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거를 2배로 늘려서 3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5월 초에 저희가 수십 명의 청년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9월에 또 선발할 예정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연중으로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우리 인턴으로 선발이 되면은 최소 4박 5일 사전 교육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충분한 그 사전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립니다. 저희 청년 인턴으로 선발이 될 경우에는 6개월간 해외에 있는 한상 기업에서 인턴십을 마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6개월 동안에는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을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요. 또 그 청년 인턴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일할 기회를 주는 그 기업 자체가 최소 한 달에 $500 또는 현지의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인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양쪽이 다 좋아해야겠죠. 우리 청년들은 그 기업이 좋고 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을 한 청년들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 거기서 바로 평생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한다거나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 항공료 또 보험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국제 무대로 나가서 거대한 부를 일구고 자신의 삶도 성공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이바지한 선배 한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가지고 러시아로 가셔서 거기서 거대한 부를 일구시고 또 교육 사업도 많이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의거에
실제로 재정 지원하시고 그런 최재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금년부터 우리나라 6학년 1학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또 이분뿐이 아니고 1800년대 후반에 역시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가신 김종림이라는 그런 코리안 비즈니스맨이 계세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선구자시죠.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금을 쾌척하시고 비행학교 설립을 위해서 비행기도 몇 대 쾌척하시고 비행장 또는 학생들의 그 숙식 이런 걸 다 제공하시고 해서 이런 분도 위대한 한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국은 현재 국내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대단히 모자란 그런 곤란한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데 물론 잘 극복할 것입니다만 우리 해외에 계신 한상들께서 이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시고 그리고 옛날에 그 선배들이 그랬듯이 많은 그 기회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제 한반도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반 정도의 면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제한된 기회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이러지 말고 국제 무대로 나가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넓은 세계가 밖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무한한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그대로 비치는 아름다운 우유니 사막이 있는 나라, 바로 볼리비아죠. 알고 보면 빈곤층이 인구 절반이 넘는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박인선 단원님, 볼리비아 아마존 지역에서 코이카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북부 베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 기후에 브라질과 국경이 접해 있는 곳입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2016년과 2018년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이상기후가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저는 베니주의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목초를 연구하고 이곳 대학 연구진 및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초 개발 연구라고요. 소나 양, 염소의 먹이를 개발 연구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베니주는 남한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나아가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축산업 생산지입니다. 소 300만 두 정도를 방목으로 기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 사육 두수와 맞먹는 규모이지요. 축산업을 위해서는 목초지가 필요한데 4월에서 6월 사이 건기가 문제입니다. 열대 지역이라 우기 시에는 물이 풍부하지만 농업용수 관련 시설이 거의 없어 건기 시에 땅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주립대인 베니자치대학의 추구연구소로 파견되어 지난 2017년부터 건기에 재배할 수 있는 목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베니주에서는 처음으로 영양 분석을 비롯해 제대로 목초를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과 전문 실험 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0제곱미터 규모 실습장을 만들어 40여 종의 목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월 방문자 수가 50여 명에 이르러 베니주 축산연구시설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 기술이 가까운 미래 볼리비아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니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네, 이 연구소의 코이카가 3만 달러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이후 현지 정부에서도 코이카 지원액의 3배 이상을 투자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가난한 나라지만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돼 있고 오랜 기간 꾸준히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초 개발 프로젝트가 한국과 볼리비아 간 협력의 가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잘 계시죠? 청운의 꿈을 안고 이곳 중국 선전에 교환학생을 왔다가 계속 발전하는 중국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둘도 없는 아들을 낳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사랑하는 손자를 데리고 한국을 한번 찾아가 뵈야 하는데 사정상 여의치 못해 그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고 또 많이 아쉽답니다. 매일같이 손자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드리지만 떨어졌던 가족이 실제로 만나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비할 순 없겠지요.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님께 떼쓰며 온갖 선물은 다 사달라고 조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아버지가 되어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 되니 덜컥 겁도 납니다. 우리 은준이가 옛날에 저처럼 철부지 아들일까 봐서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무척 그리운 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젠 아빠가 되었으니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을 아들한테 전달해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